자, 12번 보시면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항상 그림은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그려주세요. 즐겁게. 아, 재밌다 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보시면은 평면 EFGH는 밑면이고, 그 다음에 AFH는 요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두 면이 이루는 각도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노란색 평면하고요, 아래쪽 평면하고 이루는 각도를 찾을 거예요. 두 면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이면각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뭘 찾는다? 교선을 찾는다. 교선은 FH네요. 자, 교선 찾았어요. 교선. 자, 교선 찾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다? 적절한 점을 찾는다. 어떤 적절한 점? 양쪽 평면에, 이 노란색 평면하고 아래쪽 평면하고의 동시에 수선을 그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점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떤 점을 찾을 거냐면 중점 찾을 거예요. 자, 중점. 자, 중점은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수직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A에서 E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삼수선 정리고요. 자, 따라서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M에서 수선 그었으니까 이 각도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면각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사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뭐 2라고 잡을게요. 요 길이는 2가 되는 거고요.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6이 되겠죠. 잘 안 보인다면 요거를 끄집어내서, 자, A2,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 길이가 2고 여기가 루트 2고, 그러면 여기는 루트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요 각도를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요 각도 세타를 찾으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다? 루트 6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겠다. 자,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면이 이루는 각도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1번을 풀 때 일단 코사인 세타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2분의 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런 도형을 통해서 2분의 세타를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45도짜리 도형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도형을 통해서 22.5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코사인 22.5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기다 연장선을 그어요. 그래 놓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이 길이가 얼마가 될 수 있도록 루트 2가 될 수 있도록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럼 이 도형 무슨 도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까? 135도이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22.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2.5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길이 알 수 있거든요. 이 길이는 좀 복잡하겠지만 여기가 사실 루트 2가 아닌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값이면 계산 쉽게 되는 거고요. 이건 좀 복잡하게 되는 거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3 더하기 2 루트 2, 요거 더하면 4 더하기 2 루트 2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 22.5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2 루트 2분의 자, 루트 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은 예전에 이중분호라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푸시고 못 풀면 그냥 두세요. 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12-1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12-1번 힌트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정사면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정사면체 이야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면체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일단 이 수선의 발은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OABC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정사면체는 아무래도 자주 나오는 도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선분 AB, 직선 AB하고 그 다음에 직선 OC가 이루는 각 얼마나 했죠? 이거랑 이루는 각 60, 90, 30은 없나요? 몇 도죠? 몇 도야? 지경원 몇 도야? 90도. 너가 청일점이 됐어. 몇 명이야 지금? 8명 중에 유일하게 남자예요. 또 저 다른 학원 간다고 빠지지 마라. 그건 전부 다 마치 여고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 90도예요, 90도. 자,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1번의 이유를 아주 귀엽게 그려드릴게요. 자, 이유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두 직선과 수직이니까 여기 있는 평면과 수직이고요.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평면 전체의 직선과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도 수직이 된다. 요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기억나요? 안 나면 말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저 G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거는 그냥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G, 저기 있는 수선의 발 G는 삼각형 ABC에 보다 원래는 외심이에요. 외심. 합동을 이용해서 찾아냈는데 이게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이 삼각형의 중심은 세 개거든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아까 전에 자, 삼각형 OAB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온다 했죠? 얼마 나온다 했죠? 3분의 1 나온다 했어요. 이건 외워도 괜찮다라고 했고 그 나오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죠? 이것도
귀엽게 그려볼게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수선의 발 내려주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동으로 수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수직이 되는 이 위치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얘도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무게중심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무게중심의 이 부분의 3분의 1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 길이를 h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 h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h분의 3분의 1 h,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이고요. 자, 네 번째 이야기. 자, 선분 OC하고 직선이라고 하죠. 그냥 직선 OC와 그 다음에 평면 ABC 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예전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 이거랑 밑에 있는 면이랑 이루는 각도거든요. 자, 얘랑 밑에 있는 면이 이루는 각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야 돼요.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는 만나는 교점을 찾는다. 1차 교점 찾는다. 이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 찍는다. 연결한다. 삼각형 만들어진다. 그 각도를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수선의 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 수선의 발과 이 C라고 하는 점이 OC와 ABC라고 하는 평면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 수선의 발, 연결, 그러면 이 각도를 우리는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자, 알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A였거든요. 자, 2분의 루트 3A였는데 그렇다면 요 길이는 2대 1 내분점이니까 전체의 3분의 2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분의 2를 곱해주면 요 길이는 3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길이가 a라고 했고 3분의 루트 3a라고 했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는 코사인 알파는 a분의 3분의 루트 3a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나온다? 3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3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찾을 거냐면 이것도 찾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사면체 부피 같은 걸 찾을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가 중요해요. 정사면체의 높이. 자, 이 정사면체의 높이. 자, 이 정사면체의 높이를 방금 전에 구했던 요걸 가지고 구해낼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3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를 찾는 거예요. 자, 3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얼마인가요? 3분의 루트 6 아닌가요? 자, 다시 코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알파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주면 이거의 제곱이 나오니까 얘는 루트 6이거든요. 그럼 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6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A분의 높이를 하면 A분의 H를 하면 사인 알파가 되는 건데 그러면 H라고 하는 건 A 사인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A에다 사인 알파를 곱하면 사인 알파가 아까 얼마라고요? 3분의 루트 6이라고요. 3분의 루트 6. 그래서 3분의 루트 6을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사면체의 높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정사면체의 높이
얼마다? 3분의 루트 6 a가 된다. 자, 여기서 a는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정사면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외우셔도 좋아요. 그냥 달달 암기하셔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외우시는데 대신에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게 왜 그렇게 됐더라? 왜 90도였지? 왜 무게중심이었지? 왜 3분의 1이지? 왜 3분의 루트 3이지? 왜 3분의 루트 6a가 되었지? 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많이 쓰면 흰머리도 빨리 생겨요. 하지만 머리가 좋아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머리를 자주 쓰고 자주 써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머리의 한계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개나 줘버리고 잘 살 수 있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서 뭐예요? 내가 일단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무작정 봉사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들을 망쳐가면서 잘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약 밀매를 한다. 그럼 남들을 망쳐가면서 내가 잘 사는 거잖아요. 안 좋은 사람이. 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막 웃고 즐길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영상을 만약에 만들고 싶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생각이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해보면 자신의 어떤 장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어떤 유튜버는 저기 막 타워 크레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전장비 없이 막 이렇게 가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거고, 그걸 하면서 살면 남들에게 스릴과 뭐를 줄 수 있고 자기도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내용을 자꾸 올려요. 어떤 사람은 뭐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뭐 프로그래밍 공부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공짜로 알려줘요. 그리고서 돈을 벌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없이 그냥 뭐 그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꾸 공부해라 잔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도 공부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왜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뭐 맨날 그거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내 나이가 이제 돼보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야, 공부 좀 해. 열심히 좀 해. 최선을 다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대표 13번 볼게요. 그림은 예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려주세요.
자,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선분 BH하고 그 다음에 AFG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BH를 그립니다. BH. 자, BH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AFGD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을 하나의 평면을 이제 그렸어요. 저 평면하고 저 선분하고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일단 뭘 먼저 찾는다? 교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 찍는다. 연결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직각삼각형의 그 교점에 해당되는 그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럼 먼저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먼저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교점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교점 상상해 보세요. 교점. 네? 뭘 옮겨요? 자, 교점을 찾기 쉽지 않으니까 보조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보조선을. 자, 어떻게 그어 볼 거냐면 AG 그어 볼 거예요. AG.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는 가장 긴 두 개의 대각선이거든요. 두 개 맞나요? 안 맞나요? 상식적으로 만나죠. 네, 그러면 얘는 교점인 거예요. 자, AG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고 BH는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인데 그 교점은 이 AG랑 만나고 있으니까 AG와 만나는 이 점이 바로 교점인 거죠. 자, 교점 찾았어요. 교점 찾았다. 자, 교점을 찾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다음은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점을 찾고 이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교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B에서 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빨간색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수선 정리해서 자, 여기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고 여기 있는 요 점, 한 점 P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기다 내리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허벌판이에요. 어디다 내려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여기 직선이 있어요. 일단 여기다 내리세요. 여기다 내리시고 여기에다가 수선 그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내리세요. 그러면 얘는 평면의 수선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기 위에 있는 아무 직선에 가장 내리기 편한 직선에 내리는 거예요. 어디다 내리는 게 가장 편하냐? B에서 AF에다가 내리는 게 가장 편해요. 이렇게요. 내려요. 내렸죠? 자, 내렸어요. 자, 내리고 나서 봤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요 직선하고 잘 보세요. 요 직선하고 수직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대각선 그을 거기 때문에 원래 사실 대각선 그어야 되잖아요. 대각선 만나는 그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선하고 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왜 수직이죠? 이 AD라고 하는 직선은 왼쪽에 있는 이 평면하고 수직이죠. 그럼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죠. 그러면 얘랑 얘가 수직이고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얘는 얘랑 수직이에요. 그럼 얘는 얘랑 얘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의 수직인 거예요. 즉 얘가 바로 수선의 발인 거예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니까 수선의 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발 쓸 거예요. 발.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야 되죠. B 교점 B 발 연결하세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그려지는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삼각형을 그리시는 거죠. B
발, 교점. 이름은 여러분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이름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B라고 쓰시고, 자, B에서부터 발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지금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라고 잡으세요. 자, 2라고 잡으시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됩니다. B발은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발 교점은 1이죠. 그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각도가 바로 뭐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요 각도 코사인 세타를 찾으면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3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데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가장 내리기 쉬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수선의 발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기다가만 수선의 발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B라고 하는 자, 이러한 평면이 있고 자, 이러한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평면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요 평면하고 B가 포함되어 있는 요 평면하고.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사실 여기서는 수선의 발을 내리기 좋은 직선은 이 직선도 있지만, 이 직선에도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그냥 여기서 여기다가 적절하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뭐 꼭 여기다가만 내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가장 적합하죠. 왜냐?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고, 원래 이 사각형의 대각선 자체가 수직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진작가 틀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다시 1번, 다시 2번. 그러니까 12-1번, 12-2번. 그 다음에 13-1번, 13-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